자, 건설주들을 매일 보고 있는데, 오늘쯤이 이 뛰나갈 자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뛰나가진 않고, 조금 좋아졌네, 그죠? 좀 좋아졌는데, KCC 건설이 영 못 가고 옆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조정하고 있어요, 이 조정. 50% 올라간 것도 아닌데, 조정을 하냐, 그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21선이 241선, 단기 이동 평균 21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241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고, 월봉에서 봤을 때 이 매물대 때문에 그리네. 이걸 못 뚫네요. 그래서 저걸 뚫어줘야 되는데.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 살아 있습니다. 5선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권이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은 추세가 잘 살아 있고, 좋은 게 맞아요. 자, 서희건설도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도 제가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가 좋다고 그랬고,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자, 요거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일봉에서 봤을 때 딱 241선 자리에요.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목 소리 잘 들리시죠? 오디오 송출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 쪽에 서버 때문에 그린 거고, 아까 잠깐 5분간 쉬느냐고, 근데 물 좀 마시고 그러느냐고. 어쨌거나 서희건설 같은 경우 241선 기준으로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이 자리를 잘 지켜보라는 얘기는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자 손절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우리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서 손절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누워야 될 것인가, 내가 등을 어디다 눕혀야 되는 거야. 이걸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정확히 해서 주식은 내동매매에서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준비했다 사는 거예요. 공부하고 준비했다 사도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죠? 순간 쫓아가다가면 안 돼요. 서희건설도 자리가 좋고. 자, 한신공영인데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20개선 가격이 18,900원대인데 19,000원대에 있죠. 자, 주봉에서도 우선 근처에 있거든요.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지금 잘 간신간시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 대량 거래가 좀 만만치 않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어주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서 오늘 21선을 살짝 위협하고 있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종가선 깨지만 않으면 내일 같은 날 5일선이 올려놨다가 오늘 이 장중에 뭐 장 마감하고 제가 저녁 8시에도 실방을 진행하니까 그때도 좀 보시고, 그때 여기 위에를 올려놓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세계건설도 지켜주고 돌아 나왔죠. 지금 20개선 가격이 36,600원대인데 돌아 나왔고, 주봉에서도 5선 저번주에 깼다가 지켜주고 있죠. 지금 깬 게 아니고 요게 5선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착시 효과예요.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일봉에서도 21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신세계건설도 역시나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매수 매도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고, 자, 지능기업도 괜찮다고 그랬죠.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낮은 가격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낮은 가격대 있고, 이제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의 벽돌. 이제 여기 와 있는 건데, 뚫어주면 일단은 2,6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가 좋죠. 보수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200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오늘 저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매수했을 때부터 수익권인 거죠. 자, 라이온 캠텍입니다. 이게 인테리어 관련주로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20개선 위에 있죠. 잘 유지가 돼 있고 단지 조금 강력한, 제가 60개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약간 리스크인데 이 자리만 뚫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봉에서 추세가 이쁘죠. 우수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좋은 자리에 있고, 일봉에서 역시나 오늘 저점 같은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제 매물대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사도 이전 저점도 훼손하지 않거나 21선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라이온 캠텍은 상황이 좋아 보이고, 남아토원이 21선까지 밀렸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요 근처에 있죠. 가장 위험할 때가 주식을 사야 될 때요. 깨면 바로 손절이고, 일봉에서 21선 근처니까 어제의 저점, 오늘의 저점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금요일날 또는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식은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제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가 손절 라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3일기업공사인데 이 친구는 240선까지 와주면 좋은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오수선 근처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친구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려주면 이렇게 21선 근처까지 왔다, 여기서 한번 매도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유승민 관련주 정치 테마주 엮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심해서 그런데 건설주 지금 좋은 친구죠. 자, 대원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대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 월봉에서 완벽하게 20개선 장악해줬죠. 자, 추세가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할 거야. 우상향 지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살아나고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5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일봉에서는 이제 240원 근처가 베스트 타이밍인데 딱 오늘 저점이 되죠. 내일부터도 역시나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밀렸을 때 5일선이 단기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240을 뚫었을 때 음봉 떨어지면 중요한 베스트 타이밍이 돼요. 그러면 건설주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갈 수 있고, 한라가 241선을 찍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준 거예요. 종목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냐면 보통 어떤 매물대가 있으면 뚫고 안착해주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뚫고 안착해주고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20선 지켜주는 상황, 이 상황이 있고, 일단은 오늘 이제 출발 선상 자체가 우선 밑에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자리들, 그죠? 오늘 저점 자리가 좋고 딱 241선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240 오늘 저점이 몇 타이밍이에요. 물론 깨면 손절이기 때문에 240 근처에서 보는 게 좋고, 요게 크게 가져간다 해도 5개월 선 자리인 5,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앞으로도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난강토건도 21선 기준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가 이쁘죠.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일봉에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깨게 되면 추세 깨져요. 근데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고, 오늘 저점 같은 자리들이 역시나 중요한 매수 타이밍에 이거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고, 깨지 않으면 이전에 이게 급등한 이력이 있죠. 이 친구가 이날도 보고 있었는데 순간 17%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앞으로 상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도 아직은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20개월 선 잘 지켜주고 있고. 신원종합개발 들어갈 자리가 좀 애매해요. 5선 위에 있긴 한데, 오늘의 21선 자리가 아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급하게. 7,000원짜리가 순간 15,000원, 100% 올라왔기 때문에, 200%죠, 200% 들어왔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안철수 관련주의자 건설주인 까미엔시죠. 거기를 엮이는 바람에 좀 애매하긴 한데, 5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가격이 2,600원대인데 2,600원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241선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 잘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또 그때는 안철수가 해도 당권 얘기도 있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까미엔시도 버리지 말고 241선 기준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서한도 마찬가지예요. 서한도 아직 이뻐요.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 5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건설주들이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정권이야. 이게 지금 다 21선 그쵸 왔다 갔다 하고 조정권이긴 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추세를 이탈한다거나 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이 친구도 상황 괜찮은데 이뻐요. 이제 20kg 뚫어주고 나간 달에 이쁘고, 주봉에서 잘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도 그리고. 자, 범양건영인데 범양건영도 아슬아슬하긴 해. 지금 어차피 많이 올라왔어요. 순간 250% 올라왔는데 월봉의 위치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을 지켜주는 자리라 추세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24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 240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삼부토고는 아까 저기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좀 아슬아슬해요. 5선도 깨놨고, 이 토건 관련 중에 제일 불안한데 많이 올라와서 그래. 이게 지금 1,400원 하던 친구가 순간 250%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종가상 240선 깨면 안 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이제 악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아직은 다른 건설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추세가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친구들은 또 이렇게 많이 했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아직 그 중기 추세는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괜찮죠?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가 좀 아직은 완벽히 턴이 안 돼 있어서 굳이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전 저점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세무조사권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악재는 해소가 좀 됐는데, 그래도 굳이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으면, 항상 주식은 이 수익보다는 손실권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식 매수할 때 리스크를 안고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리스크는 다 안고 사는 거지만 이 리스크를 굉장히 최소화해야 되겠죠.
다른 것을 쭉 굳이 많은데 지금 H 현산을 들어간다 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식은 추세가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점은 좀 명심하고 대우건설도 아까 수주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간신간시 지켜주죠. 목표가도 아직 못 갔는데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중기 추세는 깨졌고 일단 중기 추세 깨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일봉에서 이전 저점을 깨근다거나 240을 깨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추세는 아직은 완벽하게 깨지는 않았는데 일단 중기 추세가 깨져서 그것은 깼죠 저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심하게 밀리면 한 6,300원까지 밀려요 이 친구. 6,300원을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60일선까지죠.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밀렸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 GS건설도 역시나 주봉에서 우선 깨더니 밀리는구나. 주봉에서 우선 깨면 이렇게 위험해요. 경국전도 깨면 안 되는데 일단 장기적 기동 평균선 요 자리가 매물대거든요. 43,800원대. 아직은 위에 있어요. 아직은. 이거 깨게 되면 밀려요 이 친구. 주봉에서 우선 깨면 깨면 이렇게 위험해. 꼬리다가 올려놓을 수 있긴 한데 역시나 지금 들어가기 이제 부담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도 대우건설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60에서 맞고 밀렸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목표가도 못 찍었는데 주봉에서 20선까지 밀리겠네요. 여기 가격이 45,000원대, 46,000원대니까 그 자리를 쫙 거놓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갔다 갈 수 있는 거죠. 뭐 내일에도 반등이 좀 좋은데 일단은 추세는 약간 꺾인 거예요. 중기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 배용국님 어서 오세요. SC 엔지니어링이 그냥 괜찮은데 지금 월봉에서 이제 바닥 탈출하는 형태거든요. 이 친구 5개월 선 가격이 2,700원대라 이것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일단 추세는 잘 살아있어서 괜찮아 보여요. 아직은 SC 엔지니어링도 앞으로 더 올라갈. 앞전에 대량 거래가 한 번, 두 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추세를 타서 좀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3일 CNS도 괜찮아요. 아직은 이 친구도 20개월 선 가격이 11,800원에 저희 손으로 거놨죠. 이렇게 거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나 떨어지기보다는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주봉에서도 이쁘죠. 잘 유지하고 있어요.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추세가 유지가 돼 있어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뭐 일봉에서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21선 자리, 오늘 저점 자리들 이런 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제가 전부 다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쫓아가면 물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막 엄청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가구가 좀 어려워요. 사기가 매수 타이밍이 어려워요, 이 친구가. 딱 뭐 5일선 기준이긴 한데 고소고가 찍은 거고 벽산동을 살짝 뛰는 척하고 좀 무너졌거든요. 장기적인 지표를 잘 봐야 돼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추세가 뭐 상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이런 친구들이 심하게 밀리죠. 5개월선까지 밀리기 때문에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깼죠. 이런 20선까지 밀려요. 이렇게 저번 주에 깼는데 3,5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그죠? 뭐 내일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3,500원대면 60일선이 따라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만나고, 그죠? 올라갔다 조정받고 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대대 보이고 그나마 하츠가 좀 무난한데 월봉에서 이렇게 상승추에 돌아섰어요. 완벽하게. 자, 돌아섰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우선 위에 있죠. 이 친구 우선 깨면 안 돼요. 깨면 이슈까지 밀려요. 오늘의 저점이 매수 타임이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거고 일봉에서 매물 때 위에 있죠. 20일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겠죠. 지금 인테리어 관련들 변동폭이 좀 심하게 들어와서 장기적인 지표를 잘 봐야 돼요. 일봉보다. 우선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월봉에서 이식해서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맞고 대림비엔코도 장기적인 추세 상당히 이뻐요.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20분 쪄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5선 돌파해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도 대림비엔코가 제일 깔끔해 보이네요. 딱 241선 기준.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리바트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데 이제 이식해서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상황은 뭐 상당히 나빠 보이지 않고 주봉에서 갭을 띄우는 바람에 이제 지금 쫓아가 못 사요. 연봉으로 눌림목 주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하이마이엔 DC가 제일 강했는데, 역시 뭐 쫓아가서는 안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목표가를 2번 찍은 거예요, 사실. 추세는 살아나고 있긴 한데, 예전에 2,000원짜리가 8,004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 자리를 다시 간다? 어쨌거나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60주선 위에 있어서, 아직은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일본 같은데 5일선 같은 자리 자꾸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이제 예전에 4배 정도 올라온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 딱 손절 라인만 잘 지키고 하시면 되고, 시멘트, 고려 시멘트가 대장이죠. 어째 변동폭이 세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친구. 높잖아요, 이 친구, 그죠?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 친구. 뭐, 딱 어디서 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라면 이제 안 사죠. 대장주기 때문에, 시멘트 대장주기 때문에 빠르긴 제일 빠른데,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제가 안 보이면 전 안 사요. 내가 딱 들어갈 자리가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가 아직은 괜찮거든요, 이 친구가. 추세가 잘 살아있고, 주봉에서도 5선만 안 깨면 돼.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역시나 241선이나 이런 저점 매수 매수 진행하면 이 친구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될 것 같고. 다른 시멘트주들은 좀 애매하고, 페인트주들이 좀 밀리긴 해도 잘 보고 있어야 돼, 이 친구들. 이 중앙 페인트도 5개월선 가격이 8,400원대인데 아직 위에 있죠. 오늘 저점 매수 타임이에요. 딱 5선 찍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날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3월 29일날 급등했거든요. 240원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왔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기다렸다 매수했는데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들어갈 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난 240원 그저 들어갈 거야. 깨면 손절하면 되고. 물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관종에 넣어놨다가 오늘 못 사셨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내일 같은 날 240원 깨지 않고 돌아나간 매수. 깨면 20원까지 밀리겠죠. 주봉에서 어째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일봉에서 241선이나 20선 깨지 않으면 역시나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하 페인트도 괜찮아요. 이 친구도 월봉에서 완벽히 틀어놓은 친구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대감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물론 깨면 앞전에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깨면 무너져요. 20개선 기준으로 꼭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는 5선 근처가 됩니다. 매수 타이밍이 1200원? 1200원대까지 올 수 있겠다. 240원 안 깨는 게 좋은데, 안 깨고 내일 같은 날 지켜주면 좋고, 요렇게 11선이라도 따라 올라갈 거야. 아마 예전 고점들이 변곡점과 고점들이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몇 프로? 이런 데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봉에서 봤을 때 5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상당히 좋아요. 상하 페인트, 중앙 페인트가 좋아 보이고, 도로 페인트도 괜찮긴 한데, 지금 이제 월봉에서 원체 이 목표가를 찍은 친구라, 이 20주선,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다시 급등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이 조정권에 있긴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시장만 좀 받쳐주면 크게 안 밀릴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덕신하우징은, 자, 이제 이전 고점들 근처, 여기가 이제 매도 물량을, 비중에 저라면 한 비중의 50% 정도는 매도할 것 같아요. 일단 반은 매도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 고점 근처잖아요. 그죠? 딱 여기까지 갔으면 좋은데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데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는 50% 차익 실현하고 이제 보는 거죠, 나머지를. 밀리면 요렇게 매물대까지 밀려요. 2,300원대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 찍고 뭐 장 후반에서 날아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저라면 한 50% 정도는 차익 실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단기로 봤을 때 내가 매도하겠다 어디서, 이제 저도 가끔 분봉을 보고 매도를 하거든요. 이게 30분봉이에요. 이 30분봉에서 이게 5선이에요, 5선. 최소한 요걸 안 깨야 돼요. 요걸 깨게 되면 이렇게 밀려요, 여기까지. 선까지. 그럼 수익 부분을 또 여기서 3% 4%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면 요거 깼을 때는 50% 정도 매도? 일단 정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고, 요거 깨면은 그래도 좀 더 밀릴 수 있고 토해낼 수 있으니까 매도하는 게 좋고, 만약에 들고 가겠다, 꿋꿋하게. 원래 수익 실현은 늦게 할수록 좋아요. 저는 차익 실현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정고점 근처가 아니면 이 30분무상 5선 깨지 않는 한 가격으로 보면 2,450원대가 돼요. 딱 붙어 있죠, 지금. 2,460원에. 이 가격들을 지금 이게 1시간, 2시간대 옆으로 가고 있는 게 2시간째. 그죠? 9시부터 11시까지 가고, 9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가고 있는 거라, 이 자리 깨지 않으면 급등할 수 있어요. 지금 3분봉에서는 이게 박스권이죠.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3분봉이죠. 3분봉에서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잘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수급이 깨졌다. 순간 쭉 밀려요. 이렇게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자리까지 와요. 다시. 이런 친구들은 저라면 아마 이 월봉에서 일단 전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낮은 데라면 이제 차익 우리가 매수했으면 보통 이 시간 돌파했을 때 매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수했다가 여기서 50% 정도 차익 실현.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지켜보는 거죠. 더 올라가주면 좋고 자리 깨고 내려오면 나머지 익절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덕스나우징은. 자, 홈센터 홀딩스는 꾸준히 올라가죠. 이 친구. 꾸준히 우상향이. 꾸준히. 여기가 매물대인데 여기 때문에 그리고 뚫어줘야 되거든요.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쁘고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일본에서 꾸준히 올라가는데 5일선, 11선도 이틀하지 않는데 그죠? 추세가 잘 살아있어서 아직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이 친구도. 꾸준히 아마 우상향할 것 같아요. 저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 동일제강이 제일 빠른데 20선 찍었네. 이 친구. 이뻐요. 주봉도 이쁘고 일단은 주봉에서 5선 깰까 말까 이거 깨면 안 되는데 잠깐만 가격이 3,300원대 아직 안 깨고 있네.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게 한번 갭을 띄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깨게 되면 근데 순간 밀리면 3,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서 60% 손실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선 깨는 거 이거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